폐쇄감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연기금 펀드 같은 것들이 이제 MSCI 지금은 유럽, 호주 급등지수의 벤치마킹을 활용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펀드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펀드는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펀드의 수익률은 이 벤치마크 대비 몇 퍼센트의 초과 수익을 냈느냐를 가지고 운용 성과를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유럽, 호주 급등지수 안에는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벤치마크보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지수에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바꾸겠답니다. 중국, 홍콩, 미국은 제외한 세계 지수로 바꾸면서 중국이랑 홍콩 내에 있는 사실상 미국이 들어가 있는 연기금 펀드나 이런 것들의 자금들을 다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근데 7,710억 달러 중에서 한 68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차츰차츰 줄이겠죠. 중국 쪽은 기존에도 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교원연금 이런 부분들도 중국 주식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은 외환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동시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식을 팔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최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지만 미국 채권 수익률이 한 5%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이상 징후들이 발생을 해요. 소매 판매가 확 준다던가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한다거나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또 극복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극복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징후가 이제 포착이 돼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현재 미국도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 부양을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3%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 근데 중국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 미국이 경기 부양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도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요.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고정금리입니다. 저희가 미국은 물가가 안 떨어지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고정금리였거든요. 그러면 1%, 2%짜리 고정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상황에서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대 대출 받으셨던 분들 지금 5%, 6%까지 올라가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슬슬 실물 경제에서 옮겨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무리해서 이제 집 사셨던 분들이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미국도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외 학자금,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여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 수밖에 없겠죠. 소매 판매가 많이 일어나야지 경제가 계속 선순환되면서 좋은 건데 이때 보시면 2008년도에 3,750억 달러 정도의 소매 판매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3,700억 달러대를 가다가 이제 리먼 사태가 딱 터지면서 쭉 떨어져요. 그때 당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계속 이제 원래는 계속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긴축을 시작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트럼프 때 금리를 막 올렸었거든요. 금리가 올리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금리 다시 확 낮추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도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돈 푸니까 다시 바로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이 소매 판매가 횡보하다가 감소하는 순간 증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던 이 소매 판매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사실 관건입니다. 이 뒤에가 아직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데 11월, 12월 달에 나왔더니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시장은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은 계속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그대로 옆으로 간다 또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슬슬 경기 침체 사이클로 가는구나.
근데 아직 물가는 안 잡혔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올 이제 연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시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적으로 그때 좀 다릅니다. 금리를 낮췄을 때 좋아진 경우들도 있죠. 2020년처럼. 근데 2028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계속 낮추는데 서브라임 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살리려고 약을 썼더니 바로 남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남고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신호가 보이고 있으니 이렇게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또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올 초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초과저축액 3,200조 원에 달하는 이 초과저축액이 제로 코로나 동안 돈을 못 썼잖아요. 중국의 국민들 집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 돈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관광 다니면서 소비를 막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중국 경제도 회복하고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광객들 오는데 요새 편의점 가가지고 밥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직업도 잃고 집도 잃고 이자는 막 올라가고 생활비는 줄고 초과저축액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그냥 없는 건지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 아시는 또 유명한 형님이 중국이 만약에 돈이 있는데 돈을 안 푸는 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전쟁 자금을 고려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대만 들어갈 거야 그럼 미국이 하나도 겁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전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나 돈 이만큼 있는데 여차하면 나 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쓰도록 뭔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안 들어간다 했고 미국과 약간 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돈을 쓰도록 경기 부양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물음표예요. 아직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2027년, 2035년에 할 생각 없다 했고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은행들한테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한테 대출 갚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두 번째, 건설사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면은 너네들이 다 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더니 무담보 대출을 건설사 대상으로 하래요. 이 얘기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중국이 이제 금융으로 걸었구나. 중국은 건설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었죠. GDP의 18% 정도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망하면 중국은 망합니다. 근데 중국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은행을 투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을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도 다 망하는 거죠. 그럼 IMF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돈이 다시 다 들어와서 중국을 집어삼키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회사들이 2020년부터 그 중국은 100% 지분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 아실 텐데 증권사도 100% 지분 소유를 할 수 있게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이미 중국 내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갑자기 일본 이즈오 그룹이 일본 3위 그룹이래요. 얘네가 중국에다가 증권사 설립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얘네들 지분을 대주주가 JP모건이랑 블랙락이에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회사 그리고 일본 통해서 어차피 이제 중국을 죽이려면 한국이랑 일본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돈이 이렇게 중국에 있던 돈들이 일로 들어와서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을 금융을 장악을 하면서 자본주의화 시키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되게 큰 한 번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건설을 잘 살렸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들여와가지고 잘 살렸어요. 근데 중국한테 돈을
못 맡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돈을 안 줘버리고 단교해버리는 거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나 이런 걸로 다 외국에 있었던 자금들을 다 동결시켜오면서 미국이 다 뺏어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서는 안 주는 그런 상황들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 때까지는 돈이 막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향성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조금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지금 중국 경제 힘들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핵심 3대 요소인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풀질 않았고, 거기다가 대만 문제도 약간 한 발짝 빼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져야지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중국 주도하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바이든 지지율 올라가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다. 그럼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무리해서 베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팅을 했다가 잘 되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은 영원히 계속되는 건데 떨어지면 이제 계속 물려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이럴 때는 잠시 시장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